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영하 7도의 날씨,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 아마 올 겨울은 더 추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날씨만 추운 게 아니죠. 경기도 너무 춥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동결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이자가 올라가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서 소비 심리도 말할 필요도 없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런 분위기는 IMF 아니면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수준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명한 소비를 해야 돼요. 진짜 불필요한 금액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게 필요한 건지 혹은 내가 정말 잘 사용한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좋은 차들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많은 차들을 비교하잖아요. 최근에 좀 고가의 차들 GV80, 카니발 이런 것들 비교했던 것처럼 오늘은 좀 가성비가 좋은 차들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바로 2천만 원대 살 수 있는 소형 SUV 차들을 비교해 보려고 하죠. 요즘에는 SUV 시장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게다가 이 쉐보레 트랙스가 딱 출시됐을 때 크로스오버에 굉장히 실용성 높은 가성비, 디자인 멋지죠. 거기에 게다가 가격까지 훌륭하게 나왔던 바로 대표적인 차량입니다. 옆에 있는 이 르노코리아의 XM3도 가지고 왔어요. 소형 SUV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차들이죠. 자, 그러면 소형 SUV에 이 두 차량 말고 대표적으로 꼽히는 차가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아의 셀토스죠. 그 다음에 코나도 있지만 셀토스와 코나를 이 두 차량과 비교하기에는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격대가 반 계단씩 위에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셀토스 풀옵션 집어넣으면 3,300이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야 이거를 가성비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죠. 게다가 이번에 24년형으로 나오면서 그래비티 같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 금액을 주고 살 바에는 스포티지로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반대로 쉐보레 트랙스와 XM3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웬만하면 차를 사지 말고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고쳐서 타는 게 가장 좋지만 진짜 차가 필요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가성비 있는 차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그럼 어떻게 비교할 거냐? 일단은 재미나게 구도를 가지고 왔어요. 이 옆에 있는 쉐보레 트랙스는 액티브 트림을 저희가 가지고 왔죠. 이전에 우리가 RS 트림도 보여드렸었고 LS와 LT 깡통 트림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 쉐보레 트랙스에 가장 좀 잘 어울리는 트림은 액티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다부지고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24.5 연식으로 좀 바뀌면서 가격이 120만 원 올랐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이 플로어 매트, 바닥 매트에 트랙스 레터링이 들어가고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빨간색과 블랙 컬러 투톤으로 된 레터링이 추가가 됐습니다. 게다가 뒷좌석에 카고네트, 전트림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20만 원 오른 걸로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요즘 연식 변경 되면은 가격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환율, 원자재 가격 이렇기 때문에 1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생각한다면 이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트랙스가 이전에 나왔던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긴 했어요. 미국과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오히려 더 저렴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대요. 아니 야 여기는 왜 이렇게 싸고 미국은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수치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제일 좋겠죠. 이 옆에 있는 액티브 트림이 옵션을 다 추가하면 얼마나 했어요? 가격이 인상됐어도 2,99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했죠. 미국에는 3,3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가성비가 좋다고 보면은 되는 거죠. 게다가 미국 본사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외 커뮤니티 좀 돌아보면서 봤거든요. 이 트랙스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출시된 트랙스 가격 보고 얘기가 되게 많았대요.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출시됐던 차가 미국에서 판매되는데 가격이 뭐야? 더 싸네? 이러면 막 열받잖아. 뭔가 좀 억울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트랙스의 인기가 되게 좀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물량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물량만큼이나 해외 수출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압박이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120만 원이 인상이 돼도 재미난 게 원래 어떤 트림들이 있어요. LS, LT, 액티브, RS 이렇게 있잖아요. 24.5 연식으로 바뀌면서 뒤에 플러스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LS 플러스, LT 플러스, 액티브 플러스로 이름이 바뀐 거죠. 제가 가격이 올라도 가성비가 자꾸 좋다라는 이야기가 얘 풀옵션을 해도 3천만 원이 안 넘어요. 2,990만 원에
이 액티브 트림을 살 수 있는 거죠.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2,821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20만 원밖에 옵션을 넣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트림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첫 번째, LED 헤드램프, 프로젝션 헤드램프 기본이에요. LED 테일램프 역시도 기본이죠. XM3 역시도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MFR 타입으로 약간 반사판을 이렇게 비춰서 보여주는 LED 방식이고요. 얘는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생각한다면 트랙스가 가격이 인상이 됐다고 해도 나름 가성비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게다가 다른 경쟁자인 들어가지 않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이 XM3는 뭐냐? 일부러 깡통 트림 가져와 봤어요. 1.6 4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왔고 이제 LE 트림이라 그래서 내비게이션 옵션 하나만 추가된 차량이죠.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00 정도 시작을 하고 내비게이션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23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풀옵션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이 XM3 풀옵션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그 비인기 차종들은 차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렌트카로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인기가 있는 차들은 신차가 나오면 보통 이제 막 렌트카로 뭐 혹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신차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랙스도 마찬가지예요. 렌트카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얘는 얘가 달라요.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같은 풀옵션으로 구해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차라리 옵션을 다 뺀 모델을 한번 가지고 와서 가성비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왜냐, 일단 2,300만 원에 출고할 수가 있고요. 트랙스 같은 경우는 2,990만 원에 출고할 수 있기 때문에 600만 원이라는 가성비를 두고 어떤 차가 더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디자인만 놓고 보면 어때요? 트랙스 굉장히 잘 나왔죠. 해외에서도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트랙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밀리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부지고 단단하고 또 게다가 이 트랙스가 SUV의 느낌도 좀 많이 나잖아요. CUV라고 하기도 좀 하고 크로스오버라는 차량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전고가 좀 낮고 차가 좀 길어 보여서 세단의 장점과 SUV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XM3, 뭐 XM3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워낙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XM3 차를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질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화려한 느낌은 많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눈에 많이 익었고 돌아다니는 뭐 패밀리룩이 이 르노 차들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한 가지 느낌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자, 엔진룸을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스펙도 중요하겠죠. 이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가진 않고요. 이렇게 꼬챙이 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공해 엔진을 유일하게 받았어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셀토스와 XM3는 받지 못했지만 이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저공해 인증을 받아서 공영 주차장 가면은 주차료를 50%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3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주행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엔진의 회전지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차예요. 보령 미션이 들어갔죠. 6단 젠3 미션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전에 트랙스 시승기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약간 로직이 좀 변경이 되긴 했어요. 살짝 좀 더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졌고 무엇보다 내구성이 향상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력은 139마력에 22.4토크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뭐 엄청나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 사이즈에 139마력 정도면 주행했을 때도 크게 뭐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자, 이 다음에는 XM3 딱 차이점이 느껴지죠.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엔진룸 커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얘는 안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것도 원래 엔진룸 커버가 좀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1.6 자연흡기의 4기통 엔진이에요. 123마력이에요. 깡통 모델이기 때문에 2.6 4기통을 가지고 왔고 원래 정말 제대로 비교하려면 1.3이 있어요. 1.3 같은 경우에는 3기통 엔진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152마력에 26토크까지 성능이 올라가요. 딱 좀 제대로 된 비교가 될 것 같은데 그 차를 저희가 못 구해가지고 어정쩡한 거 할 바에는 그냥 옵션을 다 뺀 모델을 가지고 오자 해서 엔진을 가지고 온 거죠. 얘는 이제 미션이 CVT 미션이 들어가요. 근데 1.3 같은 경우에는 DCT 미션이 들어갑니다. 7단이에요. 이런 차이점들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감이나 이런 퀄리티적인 부분은 두 차량 다 사실 되게 잘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자, 보면은 DRL이 이렇게 위쪽에 쭉 들어오고요. 방향지시등이 밑에 좌측에 들어오는데 둘 다 벌브 타입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뒤에를 보면 좀 얘기가 다르죠. 일단 뒤로 보면 차이점이 있죠. 아니네요. 없네요. 둘 다 뒤쪽 후면부도 벌브 타입의 방향지시 들어갑니다. 근데 LED 테일 램프는
둘 다 마찬가지로 들어가요.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LED 테일램프들 많이 넣어주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가성비 있다고 보여지죠. 근데 딱 보면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루프렉이 들어가죠. XM3 같은 경우에는 루프렉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깡통 모델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얘는 풀옵션을 해도 루프렉이 들어가진 않죠. 근데 루프렉 말고도 느낌 자체가 좀 다르지 않아요? 트랙스는 조금 더 자체가 좀 높아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XM3의 매력이 쿠페형 SUV, 소형 SUV의 쿠페형 스타일로 젊은 소비자분들이 좀 좋아했던 디자인을 합니다. 약간 날렵하고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반면에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세단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그 SUV의 투박하고 나부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XM3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동 트렁크가 깡통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빠지거든요.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또 들어갑니다. 이거 옵션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뒤쪽에 있는 트렁크 공간은 두 차량 다 굉장히 넓어요. 소형 SUV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형 SUV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 넓은 트렁크 공간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겁니다. 별거 차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짐을 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세단은 그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SUV의 실용성을 좀 더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 공간이 있긴 있어요. 원래 여기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갔었던 공간인데 히든 수납 공간으로 뭐 사용 많이 안 하는 물건들을 이 안쪽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차량 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트랙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공간의 활용도 되게 넓어요. 4인 가족이 함께 타기에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죠. 이 트랙스가 2,800 정도 되기는 한데 거의 이제 풀옵션을 출고하기 때문에 2,900이라고 생각하면 3,0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패밀리카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연식 변경되면서 뭐 매트 바뀐다고 했는데 왜 안 바뀌었어? 이거는요 23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년형은 시승차를 저희가 못 구했어요. 구하려고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녔는데 못 구했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눕혀지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러기지 스크린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진 않지만 이 센터 터널 있죠. 이게 평평해요. 게다가 시트가 좀 길고 이게 막 뜨거나 그러진 않아서 뒷좌석에 탔을 때 꽤 편하게 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트의 이제 재질, 실내 탔을 때 이런 시트의 재질 같은 거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이런 위에 부분 보면 뭐 가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지만 손이 닿는 부분들 있죠. 내가 앉는 이런 시트들은 인조 가죽으로 싸놔가지고 나름 그래도 고급스럽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럭셔리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소재가 되게 아쉬워서 뭔가 싸구려틱해 라는 느낌은 안 든다는 거죠.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재미난 게 요즘에 A타입, C타입 두 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A타입과 C타입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좀 세심한 배려 나쁘지 않았고, 경쟁 모델들 중에 2열에 송풍구가 없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트랙스는 송풍구까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좀 아쉬운 거는 요즘에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열선 시트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요즘에 보통 열선 시트 많이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 트랙스는 열선 시트가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차이가 좀 나지 않나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이쪽에 있는 이런 라인들이 조금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트랙스는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운전석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XM3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라인처럼 이 C필러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좀 실내로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답답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레그룸 역시도 조금 좁죠. 게다가 센터 터널도 올라와 있어서 뒷좌석 공간만 놓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트랙스가 조금 더 넓고 활용성도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XM3도 뒷좌석에 러기지 스크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등받이 각도가 뒤로 눕혀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리의 창도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있네요. 트랙스는 좀 큼직큼직하게 해서 조금 더 개방감도 좋고 막 이랬는데 이건 좀 아쉽긴 하네요. 너무 조금 소재가 워낙 트림이 낮은 트림이다 보니까 이런 소재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기는 있지만, 사실 금액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얘가 2200 정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금액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얘는 풀옵션은 3200이에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 트랙스는 아까 전에 2990만 원이 풀옵션이라 했잖아요. 이 XM3는 옵션을 다 집어넣게 되면 3290만 원 정도까지 금액이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XM3도 저렴한 차는 아니에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풀이 되게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암레스트 없죠. 아까 트랙스는 암레스트 있어가지고 컵홀더가 위치해 있는데 얘는 아예 없습니다. 안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깡통 트림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옵션을 추가하면 또 들어가는데 이거는 트림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고, 송풍구 들어가고 USB 단자 들어갑니다. 시거잭도 빠져요. 시거잭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USB 타입만 있으면 충분한 거죠. 근데 센터 터널이 조금 올라가 있어가지고 공간이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도 차이. 그리고 얘도 열선 시트는 당연히 없습니다. 옵션을 추가해도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 이런 게 차이가 있죠. 자, 우리가 공간에 대한 거는 일단 알아봤으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실내 기능들 그리고 주행감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트랙스가 우리가 이전에 시승했을 때도 느낌이 나쁘진 않았어요. 뭐 젠3의 보령 미션이 아쉽다, 이거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 했었지만, 우리가 차를 탈 때 기대치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하죠. 사실 이런 차나 전자제품이나 뭐 혹은 옷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트랙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한 부분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일단 굉장히 훌륭하고요. 두 번째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3천만 원이 넘지 않는 가격에 나쁘지 않은 승차감. 지금 보면은 11인치의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게 커브드 디스플레이처럼 완전히 연결된 건 아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전의 쉐보레 차들을 보면 살짝 디자인이 미국 차스럽거나 아니면 좀 투박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트랙스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완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좀 보이지 않는 업데이트들도 또 들어가 있고, 게다가 이런 반응들, 한글화 버전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만한데, 여러분들 판매량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트랙스가 소형 SUV의 판매량 1등입니다. 셀토스보다도 더 많이 판매가 돼요. 그리고 이 실제 오너분들한테 제가 좀 물어봤어요. 커뮤니티나 동호회에서도 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실오너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좀 걱정했던 분들도 있어요. 아, 이거 괜찮을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범용성이나 접근성이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AS 센터도 현대 기아보다 조금 부족해서 괜히 좀 수리하는데 어렵거나 부품값 비싸거나 막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사고 타고 다녔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하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XM3 같은 경우 르노코리아는 요즘에 센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AS 부분적으로 생각한다면 쉐보레 트랙스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만하죠. 그리고 이 소형 SUV에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 차선 유지, 앞차와의 전방거리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소홀하지 않을까, 잘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트랙스는 센서의 정확도가 생각보다 좋아요. 차로 유지 보조가 굉장히 잘 됩니다. 게다가 이번에 오토홀드도 들어가면서 쉐보레에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아쉬운 게 그거예요. 아니, 왜 금액을 올려가지고 좀 반응을 좀 안 좋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추가된 것들 있잖아요. 뭐 매트, 뒤쪽에 카고 매트, 레터링. 이 쉐보레 트랙스에는 서라운드 뷰가 없어요. 후방 카메라만 있습니다. 요즘에 서라운드 뷰 많이 넣잖아요. 차라리 연식 변경 때 120만 원 올리면서 서라운드 뷰를 차라리 넣어줬으면은 그나마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해요. 물론 이 소형 SUV가 서라운드가 없어도 되긴 해요. 왜냐면은 차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서 굳이 안 넣어도 되기는 한데, 사람 욕심에 그 하나 이제 편의 기능들이 있으면 좋거든요. 이걸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승차감도 뭐 보면 어때요? 가족들과 함께 타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죠. 엄청 부드럽진 않으면서도 좌우 롤도 없고 차량의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다. 이게 트랙스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트랙스가 크로스오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단의 주행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트랙스랑 트레일블레이저를 번갈아 가며 타면 좀 더 그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차가 SUV처럼 뭔가 떠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세단처럼 좌회 롤 없이 부드럽게 잡아주는 이런 부드러운 주행감은 오히려 SUV를 좀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트랙스 하체 비교 영상, 하체 영상을 보여드린 적 있죠. 쉐보레 트랙스의 진짜 큰 장점은요, 쉐보레 차들 다 공통이긴 하지만 기본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기본기라는 과연 뭘까? 승차감? 주행감?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3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얘가 139마력이잖아요. 뭐 엄청 높은 수치는 아니죠. 하지만 내가 이 차를 타고 주행을 했을 때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 여기 성인 남성 4명이 타고 이 높은 언덕 위에서 브레이크 밟고 다시 출발해도 나는 꽤 힘있게 부드럽게 나가줍니다. 주행을 하면서 139마력이라 힘이 좀 부족하다, 아쉽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든다는 얘기예요. 차를 샀을 때
재원으로만 이 차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타보고 내 운전 성향에 맞고 탔을 때 부족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트랙스는 전체적인 밸런스 측면에서 누가 타도 이 차 별로야 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나름 밸런스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사회초년생, 사회생활을 은퇴한 시니어분들, 가족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 타도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크게 뭔가 부담스럽거나 좀 불편해 라는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괜찮고, 하체 리뷰 때 보여드렸다시피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쉐보레 차를 타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연식이 좀 되고 그러면 하체가 막 좀 물렁물렁해지고 뭔가 좀 내구성이 좀 별로다, 차가 좀 뭔가 헐렁거워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근데 쉐보레 차들은 그렇진 않아요. 되게 오래 타고 다녀도 키로수가 많이 늘어나도 주행감이 굉장히 쫀쫀하고 하체도 뭔가 무너진 듯한 느낌이 많이 없습니다. 오래 타도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장구장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샀을 때 어떤 관점으로 사느냐,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보느냐라고 접근을 했을 때, 이 차는 누가 타도 크게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까지 웬만한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무선 충전 패드, 실내 공간 넓고 2열 공간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트랙스를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냥 누가 타도 무난해요. 막 이게 막 한 3천 중반 막 이러면은 좀 고민을 하죠. 저도 이거 추천해 줄 만한가? 가격 대비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풀옵션도 2,900, 시작 가격 2,800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금액대에 따른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도 확실히 1등으로 보여주는 거고, 저 역시도 타보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다 납득할 만한 수준이죠. 이런 거 소재들 아쉬워도 2,800이잖아요. 출력 이 정도 139마력이면 도심에서 탔을 때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보령 미션이 답답하다, 이거 왜 미션이 이 모양이냐, 타보면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무난해요. 자, 그렇다면 XM3를 한번 타보도록 할까요? 이 차량도 옵션을 다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트랙스보다 비싸져요. 3,2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차량은 시작 가격이 2,200만원짜리 그냥 옵션이 거의 없는 일명 깡통 모델이에요. 이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 옵션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 XM3도 나름 다부진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아쉬운 부분을 꼽으러 한다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 차도 가성비로 타는 모델이기 때문에 다 감안하고 탈 수 있을 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XM3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 장거리 타거나 이런 필요는 없지만 기름 한번 집어넣으면 언제 기름 넣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비가 실연비보다도 굉장히 또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딱 운전석에 앉아서 탔을 때 전방 시야 자체가 되게 좋아가지고 운전했을 때 막 운전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거죠. XM3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뭐였냐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운전이 편하대요. 소형 SUV 타시는 분들은 운전을 이렇게 막 잘하는 분들이 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운전 서투른 분들이 이거 운전해야 되는데 큰 차는 좀 부담스럽고 나는 좀 아담한 사이즈에 운전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운전이 어렵진 않습니다. 단 사이드 미러가 조금 에러예요. 사이드미러가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요 부분을 나중에 이제 그 미러를 바꾸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 말고는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나쁘지가 않은 거죠. 얘가 1.6 4기통 자연흡기라 꽤 부드러운 주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차가 밀어주는 거죠. 이 차 상태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 XM3를 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XM3 차 자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성비로 접근하든지 아니면 옵션을 추가할 바에는 차라리 가성비는 트랙스가 저는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XM3 타시는 분들 옵션을 일부러 많이 안 넣어요. 그냥 출퇴근용 혹은 도심에서 그냥 세컨카 개념으로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실내 디자인도 되게 유니크하지 않아요? 요 송풍구 레버 조절하는 방법, 이런 버튼들, 뭔가 비행기에 있는 버튼들의 조작을 하는 것 같고, 세로형 디스플레이에 이번에 연식 변경되면서 이 XM3도 무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편의 기능들도 꽤 훌륭하죠. 그리고 계기판이 조금 뒤로 이렇게 눕혀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좀 어색하긴 합니다. 약간 좀 앞으로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면 XM3도 사실 풀체인지를 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이유가, XM3도 이번에 무슨 하이브리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출시하긴 했는데 상품성이 너무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진짜 이 트랙스가 진짜 잘 나오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뭐 르노나 쉐보레나 센터가 많이 없기는 한데 유독 이 르노 차의 공인비가 좀 많이 나와요. 뭐 에어컨 필터 교체하는데도 막 극악이고, 아까 제가 언덕에서 트랙스 남자 4명 타도 힘 딸리거나 그러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프락셀이에요? 프락셀이에요. 진짜로? 다시 보여줄까? 진짜 아니, 거짓말 아니? 아니야?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자, 지금 봐요. 브레이크 있었고 프락셀입니다. 진짜? 물론 이 차 상태도 안 좋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 움직임의 힘이 좀 답답하기는 해요. 물론 이 XM3가 뭐 퍼포먼스나 그런 용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으면 안 돼요. 이 차는 애초에 도심에서 그냥 부드럽게 타는 차다 보니까 이런 출력이 막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애초에 구매할 때 지금 이렇게 나가는 출력에 대한 거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운전이 얼마나 편하고 실내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실제 구매했을 때 가격이 얼마냐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아닙니다. 물론 그 젊은 좀 소비자분들이나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면은 여성 오너분들이 솔직히 그래서 XM3 많이 사요. 잘 보면 여기 자율주차가 있긴 있거든요.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옵션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은 XM3도 막 그렇게 나쁜 상품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 그래도 괜찮은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옵션을 만약에 추가한다, 트랙스가 조금 더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거 르노 차들 타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현대, 기아, 쉐보레 수입차도 마찬가지로 핸들에 모든 버튼 조작들이 다 있어요. 음량 조절 아니면 모드 변경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데, 르노 차는요 이렇게 버튼이 따로 나와 있어요. 음량 조절, 모드 바꾸는 거 이런 부분들이 따로 나와 있어서 이게 좀 불편합니다. 좀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소형 SUV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두 대 타보니까 어때요? 좀 차이점이 확실히 느껴지죠? 가성비로 갈 거면은 옵션을 아예 안 집어넣은 XM3도 있고, 물론 똑같이 얘도 옵션을 안 집어넣어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매량을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셀토스를 가지고 와서 비교하려고 했는데 셀토스 가지고 와도 큰 차이 안 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셀토스를 가지고 와도 트랙스를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아요. 왜냐? 가격이죠. 셀토스 같은 경우는 3,300이에요. 거의 3,300 줄 바에는 진짜 조금 더 주고 스포티지를 넘어가는 게 더 맞고,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어떻게 됐든 가성비 좋은 차를 사는 게 더 현명한 전 소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트랙스가 좀 아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차 좋게 잘 만들어 놓고 기존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 구성 진짜 잘 만들어 놨으면서 왜 이번에 연식 변경을 통해서 욕을 먹고 있느냐,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이번에 연식 변경됐어도 구성을 생각을 한다면 절대 나쁜 구성이 아닙니다. 어라운드 뷰를 추가해줬으면 오히려 야 정말 더 좋아졌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긴 하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 두 대를 비교해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미난 비교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